이러다 제3지대 탄생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니고 나를 자른 국민의힘도 아니고 다른 제3당이 이러다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높이 그런 가능성을 높이 보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그 방송에 나와서 본인은 어떻게 하실 거냐 하니까 뭐 나는 뭐 생각 없다, 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제3당이라는 게 그 거기서 떠오르고 있는 게 금태섭 의원, 뭐 이준석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아 뭐 금태섭 의원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이준석 전 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라면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목표가 딱 하나잖아요.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에 나가는 것인데 아니 그 판에다가 이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사람도 대통령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대통령 될 수 있고 난 뭐야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예. 갈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우리가 무슨 금태섭 대통령 만들어 주는데 좀 가라는 얘기야? 아니 뭐 이준석 전 대표 대통령 만들어 주는데 가란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말씀 자체가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뭐 빨랐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금태섭 의원이나 그 이준석 전 대표나 개성이 엄청 강한 분들이에요. 예. 그건 유승민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타협을 하고 이런 화합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가 예.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네. 우리 김준희 에디터님은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될 가능성, 네. 그다음에 창당됐을 때 내년 총선에서 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제3지대가 뜰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금태섭 의원이 주도가 돼서 하시는 거 말고요. 다른 제3지대 움직임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처음 그거는- 듣는 얘기인데. 예. 그거는 뭐 조만간 나올 거예요. 이제 윤곽을 드러낼 테니까. 조만간 말고 여기서 좀 시원하게 누굽니까? 누구? 제가 직접 예. 참여하는 건 아니고 네. 몇몇 선수들이 또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보완해 지켜야 되는 문제라서 예.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제3지대끼리 경쟁하다가 그게 또 합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덩어리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홍준표 시장께서는 제3지대가 이러다 제3지대 나올까 뭐 걱정하는 투로 말씀하셨지만은 제3지대 나와야죠. 그러니까 왜 나와야 되냐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인데 경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거치게 얘기를 하면은 프랜차이즈 식당 2개가 있습니다. 한 국힘 식당, 민주 식당인데 음식이 다 쓰레기입니다. 예. 하나는 별점이 1.5개고 하나는 별점이 2개예요. 음식은 쓰레기같이 쓰고 상대방 비방하고 별점 조작하고 뭐 맨날 이러는데 갈 곳이 없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갤럽 조사 지금 지난 금요일에 나온 21일 조사로 무당층이 31% 나왔거든요. 예. 민주당 32, 국민의힘 32, 무당층 31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진짜 국민들이 지금 염원이 크거든요. 이제 양당의 이 약간 쓰레기 같은 이런 정치에 조금 환멸을 느끼는 분이 많아서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예.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 제가 말이 거칠었는데 그 정도로 저는 지금 정치 혐오가 큰 이 국민들의 마음을 제가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유의미한 정치 세력이 나와서 양당의 경종도 울리고 긴장감을 좀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김종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큰 틀에는 동의를 하는데 과거에 제3지대가 성공했던 어떤 케이스하고는 규범이 안 맞거든요. 하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거, 하나는 강력한 대선 주자. 근데 금태섭 의원이나 이쪽에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올 추석 전에는 창당한다. 수도권 30석 확보하겠다. 시기나 목표가 점차 구체화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합류하냐, 아. 언제 창당하냐. 네. 그러면 이제 당명은 뭐냐? 당명은 뭐냐, 조직은 갖췄냐, 당사는 어디 하냐. 그러니까요. 뭐 심지어는 2012년에는 돈은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있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나가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열어놓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진짜로 내년 총선에 30석이 되면은 우리 정치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 만약에 안 되면 또 길게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조금씩 바뀌고 목표 지향이 돼야 되는 거지. 김정일 위원장이 오늘 김현희 뉴스에 나오셔서는 우리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을 못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권 후보로 또 만드시면 당대표도 하고 대권 후보도 하시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아니 과찬을 넘어선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의 순간입니까? 아이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어쨌든 이게 힘드니까 예. 힘을 실어주고 뭐랄까 도와주시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물론 저는 이제 저 개인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는 내가 하면 훨씬 잘할 것 같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못할 게 그렇군요. 뭐 있나 그런 생각은 들지만 아하.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 한 명의 뛰어난 사람 또 몇몇 소수의 뛰어난 사람이 나와서 우리 정치를 바꾼다는 그 판타지는 이제 유권자들도 다 식상해요. 네. 이게 식상하다는 얘기에 방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해도 더 잘할 것 같다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리셨습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금태섭 간판으로 되겠냐라는 회의론이 많이 나왔거든요. 금태섭이 그 정도로 인지도가 있거나 파괴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서 이제 반론이라 설명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까 전에 나왔던 그 31%의 큰 덩어리를 믿고 그러면은 많은 가치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해서 그 가치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지만은 다만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막 여러 명이 있잖아요. 아까 유승민 전 의원도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 등등이 있는데 가치가 다 달라요. 이분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그냥 제3지대라는 걸로 뭉뚱그려서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일단 첫 번째가 의문이고 두 번째는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어쨌든 막상 투표소 안에 들어가면은 저쪽에 실어서 이쪽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 찍고 국민의힘 싫어서 민주당 찍는 분들이 그게 발동하는 게 역사적 뭐 사례로 많이 봐왔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을 만드느냐 이게 첩첩삼중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위로 말씀드린 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한국 정치. 그러니까 좀 저런 제3세력이 좀 세를 얻어가지고 양당이 좀 혁신도 하고 긴장도 하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때 좋아하는 말이 이제 별의 순간인데 금태섭 전 의원한테 별의 순간이 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3당을 그 어떤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로 치환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 제3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김준일 에디터하고 생각을 같이 해요. 물론 저는 예. 이제 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 과거에 보면은 그 노태우 대통령 때 4당 체제가 있었잖아요. YS, DJ, JP. 근데 이 4당 체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그런 정치 시스템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때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틀을 잡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 뭐 나중에 이거 뭐 노태우는 물태우라고 했는데 적어도 정책 면에 있어서는 다시 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북방 외교라든가 뭐 영종도 신공항, KTX 뭐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꼭 다당제라고 해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3당의 존재가 정의당이 제3당이었잖아요.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의당이 제3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 해주셨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자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대 정당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갈망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3당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논의, 그 전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과연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만약에 양당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지금 홍준표나 안철수 의원들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야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망해라는 어떤 경고 사인인 거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 뭐 본인들이 밖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닐 테니까. 그런 안철수 의원도 가능성 없습니까? 저는 별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 번 했다가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또다시 지금 어디다 몸을 의탁하겠습니까? 다시 김종인이나 금태섭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의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가 따로 만들어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경고 사인을 계속 보내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우리 당이 너무 한쪽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 당이 이제 중도까지 다 포용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을 끌어안아야 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게 갈 거라고 그런 워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3당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또 만약에 양당이 제대로 잘 못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제3 세력이 돌풍처럼 등장할 수도 있죠. 네.
자, 두 분 다 사실 이제 정당 선거를 오랫동안 취재해 오셨지만 제 기억으로는 선거 때마다 이 제3당 얘기는 늘 나왔지만 이것이 이제 교섭단체 이상의 총선에서 성공을 했었던 것은 충남 충북 기반인 자민련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호남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지지난 총선 그때밖에 제 기억엔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두 식당 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드는데 결국은 그래도 그 둘 중에 하나 가더라. 이렇게 됐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모든 제3당은 다 그러니까 실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의미한 성적을 내기가 힘들었던 거가 있는데 역대 제3당들을 보면은 이를테면 박찬종, 문국현, 뭐 안철수 등등등이 있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정치인이 아니거나 뭐 바깥에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3섹터는 정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제3섹터의 성격을 구정하는 거는 중도 실용주의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금태섭 의원이 하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금태섭 의원은 그냥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고 조국 사태 때 좀 잘린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분이잖아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저 국민의힘의 이제 김세현 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을 또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라는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이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엄청난 인물이 아니더라도 저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와서 좀 양당의 긴장감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금태섭 전 의원 돕겠다고 나선 해결사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다 보니까 그 고리로 인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거기에 합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는 이준석 대표도 부인하고 있고요. 예. 사실 저도 그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뭔가요? 가능성은 뭐냐면은 이준석을 완벽하게 당에서 찍어내가지고 예.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합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적. 근데 국민의힘 분들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고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이준석 리스크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당에서 정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쉽게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유승민 의원하고 이제 이상민 의원 그분들이 다른 방송에 오셔가지고 잠깐 뵀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바른정당 해봐서 아는데 이거 찬바람 너 풍찬 노숙에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렇게 안 가시겠다는 거죠. 탈당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그 김진리 에디터한테 하나 질문해도 돼요? 예. 아까 제3지대 뭐 또 다른 제3지대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근데 혹시 본인도 거기 무슨 뭐 아닙니다. 연관이 좀 있어요? 아니 전혀 아니고요. 약간 진보 성향에 계신 분들이 제3지대를 하나를 하고 있는 걸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우리가 좀 알만한 주목할 만한 그 인물들입니까? 거기 거론되는. 예, 정치인들이 꽤 있죠. 정치인들이 있어요? 예. 저희 지금 속보 띄워야 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정의당 뭐 이런 쪽 뭐 민주당 내 어떤 진보 성향 이쪽- 조만간 뭐 쪽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경쟁당이잖아요. 넘어오시려고 혹시 그러신 건가요? 제가요? 그럴 일 없습니다. 제3지대 얘기가 나온 길에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금태섭 전 의원이 수도권 30석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예. 뭐 근거 없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이라고? 전 모르죠.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희망사항이요. 예, 예.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민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완전히 죽을 쓰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에서 굉장히 낮기 여야 때문에. 모두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희는 예. 뭐 수도권에서 워낙 예. 항상 고전을 했었는데 예. 그 반사이익으로 민주당이 거기서 많은 그 득표도 하고 의석수도 얻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수도권 서울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 싸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죠. 네.